당화혈색소가 7.1%입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이나 병원에서 결과표를 받아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죠. 그런데 대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혈당이 높다? 당뇨병이다? 정확히 뭘 뜻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이 수치를 놓치고 있었던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이 당화혈색소가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수치를 낮추기 위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최대한 쉽게 사례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영어로 HbA1c라고 해요.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최근 2, 3개월 동안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우리 혈액에는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고 이 안에 산소를 옮겨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에 포도당, 즉 당이 들러붙으면 당화라고 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그걸 검사한 게 바로 당화혈색소예요. 그래서 이 수치는 단순히 오늘 아침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하나로도 당뇨병 여부,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수치가 몇 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정상은 5.6% 이하입니다. 5.7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로 봐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끔 공복 혈당이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당화혈색소는 공복이 아니라 하루 전체 평균 혈당을 보는 지표예요. 특히 식후 혈당이나 밤에 자는 동안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는 공복 혈당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훨씬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6.8%라면 공복 혈당은 90 정도로 괜찮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후 혈당이 180, 200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치가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건 몸속의 혈관이 매일매일 당에 의해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눈, 신장, 발끝 신경, 심장, 뇌. 당뇨 합병증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들이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속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병동에서 만난 한 남성 환자분이 계세요. 나이는 72세. 고혈압 때문에 입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8.3%였습니다. 단 건 별로 안 먹어요. 라고 하셨지만 밥은 꼭 2공기, 국은 항상 말아서 드셨고 저녁마다 식혜 한 잔, 과일은 한 접시 가득. 겉보기엔 건강한 식단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자극하는 음식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퇴원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숫자 하나로 내가 뭘 잘못 먹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당화혈색소는 내 생활을 보여주는 건강 리포트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는데 왜 당화혈색소는 높게 나오나요?
공복엔 괜찮지만 식후나 야간 혈당이 계속 높은 거예요. 과일도 안 먹는데 왜 높죠? 밥, 떡, 국수, 감자, 고구마, 찌개, 국물.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가면 결국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단맛이 없어도 탄수화물 자체가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건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이 20에서 30%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 식후 산책. 식사하고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떨어지고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야식 줄이기. 특히 과일, 죽, 식혜는 자는 동안 혈당을 올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번째,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꼭 필요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도 더 높게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국물 조절하기. 국은 밥만 드시고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보이지 않는 당과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혈당 일기 쓰기. 하루에 뭘 먹었는지, 언제 운동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기록을 하면 실수가 줄고 건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뇨는 가족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순히 유전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식습관, 생활 패턴, 운동 습관까지 같이 살아가는 가족끼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꾸면 온 가족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당뇨 전 단계라면 같이 식사 순서를 조절하고 하루에 한 번은 함께 걷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같이 가는 게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입니다. 어르신 환자들 중엔 나는 괜찮아, 안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가족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당화혈색소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밥을 반 공기만 줄여도 식사 순서만 바꿔도 하루 물 2컵만 더 마셔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1%만 낮춰도 합병증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단 1%의 변화가 당신의 건강 수명을 몇 년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화혈색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신호를 읽고 반응하신다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런 실전 건강 정보 앞으로도 쉽게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중년건강실록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어려운 의학 용어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실록 함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